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주로요, 이 미시건주, 아리조나주,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고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증거들,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블루웨이브라는 것이 있죠. 이 블루웨이브가 뭔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란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미시건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트럼프 법무팀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인 이 제나 앨리스가 한 언론사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 미시건주의 저지가 판사가 이 트럼프 법률팀에게 22대의 도미니언 그 기계, 보링 시스템이죠. 개표기예요. 전자개표기. 그걸 갖다가 접근해서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동안에는 부정투표라는 것이 주로 이제 우편투표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편투표가 갑자기 올라가서 뭐 불법적인 투표가 들어왔다든가, 가짜표가 들어왔다든가, 사인이 맞지 않는다든가, 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든가, 뭐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미시건주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포렌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이 사이트라는 회사, 스마트 메딕이라는 회사랑 연관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법무팀에서는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논란이 되는 와중에 드디어 미시건에서 한 카운티에 있는 22개 개표기를 포렌식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아침 일찍 내려가서 8시간 동안 이 포렌식을 한답니다. 8시간의 포렌식을 다 끝내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이 미시건주에서 이것이 시작되면 각 주로 계속 번져나가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아리조나 주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 에포크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요, 대선 경합 중 아리조나 주의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4일 트럼프 법무팀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애리노아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하는 마리코파 카운티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검표를 하라고 촉구한 게 아니고요. 투표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라고. 왜냐면 투표 시스템 감사에는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예요. 전자개표기뿐만이 아니라 뭐 서버라든가 거기 이용됐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당연히 포렌식이 들어가야만 정확한 이 시스템 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배후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트윗에 나온 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리조나는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11%가 받아들인, 우편 투표가 되어서 받아들인 11%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로, 매칭하지 않는 거로 나타났고요. 실질적인 불법표가 무려 11%가 되는데, 이 11%를 샘플에 의해서만 뽑은 건데, 이게 전체를 따진다고 한다면 승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의 투표가, 이거는 공화당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 그들 본인의 민주당 자체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가 부정투표다. 우편투표의 11%가 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도 우편투표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조지아나 펜실베니아나 네바다 이런 데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리조나에서도 의회에서는 시스템 점검을 하는,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감사하는 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또 이 샘플을 뽑았는데 샘플 중에 11%에 해당하는 우편 투표가 잘못된 것으로 민주당 전문가에서 발각됨으로써 이 아리조나도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미시간이나 아리조나나 이제 단순한 수개표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 시스템에 대한 점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대한 거, 개표기에 대한 거, 프로그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제 조사를 착수하라고 가고 있는 분위기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심각한 얘기, 오늘 조지아주에 대한 얘기도 심각한데요. 이것은 우리 스캇, 잘 아시죠? 임금과 자유의 스캇이 올린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너무 잘 지적해 놨고 너무 잘 조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제가 조지아가 얼마큼 심각한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조지아주 아시다시피 2번이나 재검표를 하는데 서명을 맞춰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CCTV에 딱 잡힌 영상이 나오면서 이 주지사도 꼼짝 마라. 이거는 완전히 빼박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주지사가 어떻습니까? 이 서명을 맞춰보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또 다른 재검표죠. 이제 서명을 맞춰보고 이런 걸 다 하는 재검표예요. 거기다가 ARLO 시스템. 알로 시스템에 맡겼는데요. 이 알로 보링 워크 시스템은 이 보링 워크스라가 만든 자회사입니다. 근데 보링 워크라는 그 모회사죠. 그걸 만든 모회사는 바로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라는 비영리 단체가 만든 선거 감시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소로스예요. 소로스. 그죠? 가장 많은 돈을 댄 사람이 소로스와 브라운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좌파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소로스라든가 브라운, 빌 게이츠, 페이스북, 구글, 포드 재단 이런 데들이 이 좌파 단체와 기업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 회사가 만든 바로 보링 워크 자회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편이거든요. 그냥 어떤 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정리하면 도둑이 도둑질을 한 뒤 도둑이 경찰로 둔갑해 수사를 하러 온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든 시스템, 그들이 투자해서 만든 시스템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모회사에 해당하는 회사한테, 관련된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주인이 같은 거죠. 같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든 두 회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한테 감사를 맡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직하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정직한 감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끝까지 눈 가리고 아웅해서 어떻게든 자기네가 빠져나갈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딱 걸리죠. 자, 이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팀에서 모르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알죠.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지아의 주지사와 국무장관은 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어지고 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으면서 이 부정선거 도미니언 시스템을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조지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당사자들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보링 시스템이라고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리베이스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뭐 제대로 검표를 사인을 맞춰보는 그런 감사를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아주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주지사, 그 다음에 이 국무장관, 조지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면서 이렇게 끝까지 배신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부정선거에 깊이 관련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것이 바로 이 스캇이 제시한 문서인데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가만히 보시면 지일 위에 보면 그 감사를 갖다가 조지아 컨트리 감사를 알로의 시스템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하이라이트 된 거죠. 알로는 바로 보링 워크스라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보링 워크스라는 회사가 모회사고 이 알로가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링 워크스라는 회사는 바로 이 좌파 기업인들, 소로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이 보링 시스템을 감사하는데,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만든 데 돈을 투자한 실질적인 주인은 사람들이
또 만든 감시 시스템에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서류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면 What happened to that blue wave? 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루 웨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블루라는 것은 바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색깔이죠. 이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 색깔이고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이라는 이 민주당이 이 블루 웨이브라는 그러한 이론을 갖다가 막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론에 의하면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국 4.15 부정선거와 완전히 판박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어떤 것과 똑같은지. 자,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블루웨이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편 투표가 마지막에 이렇게 개표가 되면 그동안에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막판에 우편 투표가 왕창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 민주당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역전할 것이다. 그럴 수 많은 민주당 표가 막판에 우편 투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일반적인 통계학의 통념을 깨트리는 주장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하기를 이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투표 날이 이제 여기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투표하는 날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 즉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젊은 층들에서 많이 우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이 몰려 들어올 거다라는 걸 갖다가 아주 학문적으로 마치 그럴듯하게 학문적으로 주장을 해놓은 이론이 바로 블루 웨이브 이론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한국의 사전선거, 그죠?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본 당일 선거가 있고 사전선거가 있는데 사전선거 때 다 뒤집어졌고 사전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이 왕창 표를 얻었잖아요. 왕창.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사전선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서 선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도 그렇지 않고요. 미국도요. 우편 투표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렇게 뭐 9대1 정도의 비율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민주당 표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표를 하고 있고요.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예요. 5% 정도. 한 5% 민주당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5% 공화당이 좀 적은 우편 투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통계학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오차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오차의 범위가 약간 더 넓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 버리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좌파 학자들이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좌파 매체 아닙니까?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데 이 좌파 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제가 한 부분을 따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바이든 보러들이 셀레브레이트 됐다는 거죠. 거리에 나와서 막 축하했다는 거. 이번 지난 주간에 막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모크래틱 폴리티션들 중에서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began to fight.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니 대통령은 당선이 됐는데 왜 하원도 다 더 잃어버리고 상원도 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각 주의 의회를 주장하는 의장이나 이런 자리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할 때 보면 대통령 투표를 하고 다운 밸럿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운 밸럿 하는 부분은 뭐 다른 직책들을 또 여러 개를 뽑습니다. 국회의원도 뽑고 여러 가지 뽑아요. 그죠? 그 다운 밸럿에 해당하는 주지사,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의장 뭐 등등 다 뽑는 투표가 있는데 거기서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바이든을 뽑았는데 바이든 밑에 다른 민주당원들이 해야 될 국회의원이나 무슨 자기 주지사나 주의 무슨 의원이나 의장이나 이런 것들을 뽑는 안에서는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이겼어야죠.
근데 이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짜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만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그냥 비워놓은 이 다운 밸렛을 하지 않은 그런 표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지금 대통령만 딸랑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 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블루 웨이브 어떻게 된 거냐? 블루 웨이브에 따르면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주의회라든가 모든 부분의 선거에서 막판에 우편 투표가 들어오면서 다 뒤집어지는, 그래서 우편 투표가 굉장히 이 파란색 색깔로 그냥 쫙 도배를 하는 이 블루 웨이브가 선거가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선거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블루웨이브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인 거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인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전투표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졌는데 실질적으로 정당 투표는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정당 투표와 당일날 그 사전투표에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찍은 걸 다르게 찍은 교차 투표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가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이곳에서도 나타났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 때문에 이 블루 웨이브즈 어떻게 된 거냐, 어디로 갔냐라는 자기들끼리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블루 웨이브라는 통계학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선거 이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이론을 통해서 이 우편 투표 때 엄청나게 많은 민주당 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선거 전에 이렇게 밑밥을 딱 깔아놓고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딱 깔아놓고 이 블루 웨이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렇게 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100% 이 블루 웨이브는 통계학에 맞지 않는다. 통계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도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강한 의혹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철저하게 선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던 정황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 그다음에 CIA나 FBI나 법무부, 이 정치권과 이 감찰 기관까지도 다 섭외가 되어 있고요. 언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이테크놀로지 컴퍼니, 이 하이텍이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블루웨이브라는 그러한 이론까지 만들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쇠뇌를 시켜놨던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외세까지 포함되고 중공 공산당까지 합세가 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똘똘 뭉친 이 좌파들이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결정과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이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